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정의했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정상인에 비해 최대 4배나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복부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근감소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노인만의 질환일까요? 중년이라도 만성질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근감소증 예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크고 작은 600개 이상의 근육은 걷고 먹고 숨쉬는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40세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근육은 70세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근육과 근력이 모두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게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신경 조직도 감소해 뇌가 수축하며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일본 준텐도 대학의 연구 결과 근감소성 비만을 앓고 있는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건강한 노인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적은 것과 다른 질환입니다. 근육량이 줄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돼 관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육량은 적어도 힘이 정상이고 걷기 등의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근감소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줄어도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져 체중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물건을 잘 들지 못한다,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 자주 넘어진다, 일부러 체중을 뺀 것이 아닌데 최근 체중이 많이 줄었다, 1년에 몸무게가 10% 이상 줄었다, 과거와 달리 유독 종아리가 가늘어졌다 등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1차 진단으로 자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종아리 둘레를 측정했을 때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큰 원을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기만 하면 됩니다.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핑거링으로 종아리가 감싸지지 않는 그룹보다 핑거링이 딱 맞는 그룹의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핑거링이 종아리보다 큰 사람은 6.6배 더 높았습니다. 악력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28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일 때 근감소증으로 판단합니다. 근감소증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뇌졸중, 치매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 당뇨병, 만성 콩팥병 같은 내과 질환, 암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절염의 경우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감소증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근감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만성질환은 악화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은 3.6배, 당뇨병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육은 1kg당 20kcal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남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남는 에너지인 지방은 혈관으로 이동하며 대사증후군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한번 확진되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 성장을 위한 영양요법의 기본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감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입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칼프로텍틴이라는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적을수록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손실 방지를 위해 하루 최소 체중 1kg당 1.2에서 1.4g, 근성장을 위해서는 kg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인체가 근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적당량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 우유, 소고기, 콩이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 400g 한 모에 단백질이 30g 넘게 들어있어 하루 성인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일 섭취로도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좋습니다. 분말, 음료수, 스낵 등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를 상황에 맞게 먹으면 됩니다. 단백질 외 비타민 D 섭취도 근감소증 예방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실제 조선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은 유의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핍인 사람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39% 높았습니다. 해당 연구 논문에서 연구팀은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 비타민 수용체와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촉진,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아와 소화 능력이 약해져 고기를 섭취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단백질인 검정콩을 추천합니다. 검정콩은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장내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꼭 검정콩이 아니더라도 콩 종류에 따른 단백질 차이는 적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섭취하면 됩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두유, 요거트 등의 음료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쿼트 아령을 이용해 팔을 굽혔다 펴는 것, 팔 굽혀 펴기, 런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발을 쭉 뻗어 버티기 등의 운동이 기본적인 저항성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격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섭취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감소증은 3개월이면 개선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다시 근육은 줄어듭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 없이 100세 시대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력 팔팔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